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의 경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는 2500년이 넘는 불교 전통을 간직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전해져 내려온 테라바다 불교는 붓다의 원형적 가르침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미얀마의 사원과 수도원에서는 지금도 팔리어로 된 경전을 매일 독송하며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의 핵심 경전들과 그 안에 담긴 명상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미얀마 테라바다 불교의 역사적 배경. 미얀마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파견된 두 승려 소나와 우따라가 미얀마 땅에 처음 불교를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얀마는 테라바다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테라바다는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붓다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오래된 불교 전통입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이 전통을 200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특히 11세기 바간 왕조 시대에는 수천 개의 사원이 건립되며 불교 문화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경전이 팔리어에서 미얀마어로 번역되었고 동시에 팔리어 원전도 함께 보존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승려들은 경전 암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명의 승려가 삼장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전 학습에 정진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부 핵심 경전들과 그 특징.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은 팔리 삼장경입니다. 삼장경은 경장, 율장, 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장은 붓다의 설법을 담은 경전들입니다. 율장은 승가의 계율을 다룬 경전입니다. 논장은 붓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경전들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경장의 5부분, 즉 5부 경전을 중시합니다. 장부 경전에는 붓다의 긴 설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부 경전에는 중간 길이의 설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응부 경전은 주제별로 분류된 짧은 설법들의 모음입니다. 증이라 한 경전은 숫자 순으로 배열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부 경전에는 법구경, 우다나 등 다양한 짧은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얀마 불교도들이 특히 사랑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시 형태로 정리한 경전으로 423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불교도들이 이 법구경의 개송들을 암송하며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3부 마하시 사야도의 윗바사나 명상법. 현대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상법은 마하시 사야도가 체계화한 윗바사나 명상법입니다. 마하시 사야도는 20세기 미얀마의 위대한 명상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윗바사나 수행법을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습니다. 마하시 방법의 핵심은 순간순간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띠빠타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띠빠타나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붓다께서는 사띠빠타나 경전에서 4가지 알아차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호흡, 자세, 움직임 등 몸의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 느낌을 구별하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구별하여 관찰합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오온, 12처, 칠각지, 팔정도 등 붓다의 가르침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하시 사야도는 이러한 사띠빠타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명상법을 개발했습니다. 4부 기본적인 윗바사나 명상 실천법. 마하시 방법의 윗바사나 명상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반쯤 감습니다. 이제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가는 것을 올라감이라고 마음속으로 명명합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내려감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의 실제 움직임과 마음의 명령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진다면 그 흩어짐을 생각함, 계획함, 기억함 등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옵니다. 몸의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 가려움이 있으면 가려움, 뜨거움이 있으면 뜨거움이라고 명명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도 관찰합니다. 화가 나면 화남, 슬프면 슬픔, 기쁘면 기쁨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봄의 핵심입니다. 5부 행선 명상의 실천. 마하시 방법에서는 앉아서 하는 명상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행선 명상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행선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행선 명상을 할 때는 조용한 곳에 10m 정도의 직선 구간을 정합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보통 걷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걷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들음이라고 명명합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 때 밀미라고 명명합니다. 발을 땅에 내려놓을 때 놓음이라고 명명합니다. 한쪽 끝에 도달하면 잠시 서서 섬이라고 명명합니다. 돌아설 때는 돔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세 동작, 즉 들음, 밀, 놓음에 집중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들리는 것, 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발목의 움직임,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 등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행선 명상의 장점은 일상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길을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방 안을 이동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부 일상생활 속의 알아차림 수행.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명상실에서의 수행만큼이나 일상생활 속의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띠파타나 경전에서도 붓다께서는 일어날 때, 앉을 때, 눕힐 때, 먹을 때, 말할 때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부터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뜰 때 봄이라고 명명합니다. 일어날 때는 일어남이라고 명명합니다. 세수를 할 때는 물의 차가운 느낌을 차가움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손의 움직임을 문지름이라고 명명합니다. 식사할 때는 더욱 세심한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드는 것, 음식을 입에 넣는 것, 씹는 것, 맛을 느끼는 것, 삼키는 것 등 모든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제가 불교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상생활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만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7부 자해명상의 전통.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윗바사나 명상과 함께 자해명상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해명상은 메따 수행이라고도 불립니다. 메따는 팔리어로 자해라는 뜻입니다. 자해명상의 근거가 되는 경전은 자해경입니다. 자해경은 미얀마 불교도들이 매일 독송하는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자해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자해명상을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해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해입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스승 등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빕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해입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웃,
동료, 상점 주인 등을 떠올립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복과 평안을 빕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도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빕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애입니다. 집안의 모든 존재, 마을의 모든 존재, 나라의 모든 존재, 지구의 모든 존재, 우주의 모든 존재까지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빕니다. 8부 자해명상의 일상적 실천. 자해명상은 정식으로 앉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빌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에 대한 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많은 불교도들은 잠들기 전에 자해명상을 합니다.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두의 행복을 빕니다. 이렇게 자애의 마음으로 잠드는 사람은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해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해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9부 5개 수지와 윤리적 실천.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명상과 함께 계율의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불교도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계율이 5개입니다. 첫 번째 계는 불살생계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곤충 한 마리도 고의로 해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얀마의 독실한 불교도들은 모기를 쫓을 때도 죽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두 번째 계는 불투도계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계는 불싸움계입니다. 음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미혼자의 경우 불필요한 성적 방종을 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계는 불망어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계는 불음주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물질을 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이 5개를 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 동안 이 계율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반성합니다. 10부 포살일과 8개 수행.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초하루, 초파일, 보름, 금음 등 달력에 따른 특별한 날들을 포살일이라고 부릅니다. 포살일에는 많은 제가 불교도들이 사원에 가서 8개를 받습니다. 8개는 5개의 3개의 계율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는 과시불식계입니다.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욕망을 줄이고 명상에 집중하기 위한 계율입니다. 일곱 번째 계는 불관청계와 불착화만계입니다. 노래, 춤, 음악을 보거나 듣지 않고 몸을 꾸미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여덟 번째 계는 불명고대상계입니다. 높고 큰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사치를 멀리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살일에 8개를 수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원에 머물거나 집에서도 하루 종일 수행에 전념합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직장들은 포살일에 직원들이 사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미얀마 사회 전체가 불교 수행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11부 경전 독송의 전통.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 경전 독송은 매우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사원에서는 승려들과 제가 불교도들이 함께 경전을 독송합니다. 주로 독송하는 경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기와 5계입니다.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단막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해경을 독송합니다. 사봤다 샀다 바완뚜 수키따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망갈라 경도 자주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망갈라는 길상이라는 뜻으로 좋은 일들에 대해 설명한 경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며 합당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등이 길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라따나 경은 삼보의 공덕을 찬탄한 경전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노래한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카라니아 메따 경은 자애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경전입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과 자애의 공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팔리어 원문으로 독송하는 것이 전통이지만 미얀마어 번역도 함께 읽어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경전 독송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독송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부 부처님의 일생과 교훈.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인도의 카필라국에서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던 왕자는 29세에 4가지 징조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은 6년간 치열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시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행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만 드시는 극심한 단식을 하셨지만 이것도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간의 길이었습니다. 35세 되던 해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때부터 붓다, 즉 깨달은 이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카스트 제도로 차별받던 사람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로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8가지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일생을 본받아 자신들의 삶을 성찰합니다. 13부 아비담마의 지혜.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아비담마 피타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비담마는 최고의 법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분석한 경전들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89가지 또는 121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합니다.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무기한 마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작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물질을 28가지 요소로 분석하고 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아비담마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무상, 고, 무아입니다.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삼상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미얀마의 승려들은
보통 10년 이상 아비담마를 공부합니다. 아비담마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명상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아비담마의 통찰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간적 변화, 의식의 층위, 감정의 메커니즘 등에 대한 아비담마의 설명이 현대 과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4부 십바라밀의 실천.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십바라밀의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라밀은 완성 또는 도피안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첫 번째 바라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자비심까지도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바라밀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5개, 8개를 철저히 지키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가바라밀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가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출가, 즉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통해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게으름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수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바라밀입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직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결의바라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애바라밀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기르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평정바라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이 십바라밀을 하나하나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15부 제가불자의 수행생활. 미얀마의 제가 불교도들은 어떻게 수행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얀마 불교도들은 새벽 5시쯤 일어납니다. 먼저 집안의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기에 5개를 외우고 간단한 명상을 합니다. 그 다음 탁발승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승려들이 매일 탁발을 다닙니다. 제가 불자들은 이른 아침에 음식을 준비해서 탁발승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직장에 가기 전에 사원에 들러 부처님께 꽃과 향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짧게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위한 명상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주말에는 사원에 가서 더 긴 시간 명상을 하거나 법문을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은 단기 출가를 경험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3이나 비구로 출가하고 여자들은 수녀로 출가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 사원에서 승려나 수녀의 생활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 불교의 핵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부 명상센터와 집중수행. 현대 미얀마에는 많은 명상센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양곤의 마하시 명상센터입니다. 마하시 사야도가 설립한 이 센터에서는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윗바사나 명상을 배웁니다. 집중 수행 프로그램은 보통 10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수행자들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명상에 전념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 수행을 하며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합니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좌선 명상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공양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 행선 명상을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좌선 명상을 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행선 명상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 공양을 합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좌선 명상을 합니다.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행선 명상을 합니다.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좌선 명상을 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휴식과 차 시간입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좌선 명상을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법문을 듣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 좌선 명상을 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이상 명상을 하면서 깊은 집중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러한 집중 수행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17부 3과 죽음에 대한 성찰.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마라나 누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명상입니다. 죽음 명상의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확실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부다께서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성찰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런 성찰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나는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는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한 행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 명상은 집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지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쌓은 업력뿐입니다. 선한 업을 쌓았으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악한 업을 쌓았으면 나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18부 공덕 쌓기와 회양.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 공덕 쌓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덕은 팔리어로 푸냐라고 하며 선한 행위를 통해 쌓는 복덕을 의미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승가의 음식, 의복, 의약품, 거처를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병자를 돌보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둘째는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들이 모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셋째는 수행입니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공덕을 쌓은 후에 반드시 회양을 합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돌아가기를, 모든 중생이 이 공덕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이라고 빕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7일, 49일, 100일 등에 맞춰 공덕을 쌓고 회양합니다. 승려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회양된 공덕은 고인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깁니다. 회양의 철학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19부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알아차림 수행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해 명상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 화와 미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5개의 정신은 현대의 윤리 문제들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환경 파괴, 동물 학대, 부정부패, 거짓 정보 유포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라밀의 실천은 개인의 성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나눔의 기쁨을, 인욕은 갈등 해결의 지혜를, 정진은 목표 달성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미얀마의 명상센터를 찾아가거나 자국에서 테라바다 명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에 자해 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부 수행자의 자세.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했어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붓다께서도 내가 아는 것은 손톱 끝의 흙과 같고 모르는 것은 대지의 흙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참고 견뎌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순수한 동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수행하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선지식과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중도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해도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검은고 줄처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로 일상생활과 수행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상실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수행한다면 누구든지 붓다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미얀마 테라바다 전통의 경전과 수행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귀중한 전통은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지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기를 수 있습니다. 5계를 지키고 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황금빛 파고다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수행을 통해 황금빛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며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한 작은 시작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여정TV였습니다.